오늘 자가면역 질환의 제목을 면역세포와의 신뢰관계 회복이라고 달았는데요. 사실 이 문장에 오늘 강의에 답이 다 달려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을 회복하는, 치료하는 핵심은 결국 면역세포와 나와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가 오늘 강의 끝나고 이해가 되시면 이번 강의는 성공이 될 것 같아요. 자가면역 질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갑상선 편이라고 이름을 달았는데, 면역계가 안정된 상태일 때, 그런 안정된 면역 상태의 어떤 원인 물질이 자극을 가하게 되면 우리 몸은 아야야 하고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인 물질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면역계가 일시적으로는 항진된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2회차 강의 때 배웠던 면역 항진 질환. 이렇게 면역계가 항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인 물질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게 되면 면역계가 그 다음은 면역 저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그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역계가 저하돼서 이제 에라 모르겠다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다 대고도 계속해서 이 원인 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자극이 되어지면 이 마지막 단계를 우리는 면역 교람 단계에 이른다. 이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질환을 보자면 면역 항진 질환이 저희가 두 번째 강의에서 다뤘던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러지 질환들, 두 번째 면역 저하 질환은 이제 만성 염증, 바이러스 감염, 암 같은 질환들, 지난 3회차 때 다뤘던 강의의 내용들이고요. 오늘은 이 면역 교란,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쇼그렌 증후군, 루푸스 같은 전신 질환들도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조금 더 타겟을 좁혀서 갑상선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해당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1회차 때 면역계의 중요한 녀석들을 한번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만한 것, 첫 번째는 요 킬러 T세포라는 애입니다. 영어로는 사이토톡식 T셀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이 면역세포의 역할을 암살자라고 비유를 드렸어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했을 때, 보조 T림프구, 다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사령관 역할을 하는 보조 T림프구가 내 몸에 어떤 도둑놈이 들어왔으니까 요런 도둑놈을 죽여라 라는 신호를 이 암살자한테 전달을 하면, 암살자는 그 신호를 받고 그 도둑놈에 딱 맞춘 무기를 가지고 출동을 해서 그 적군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오늘 저희가 또 알아야 될 녀석들이 B세포, 제가 저격수라고 비유를 했는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체라는 무기, 저희가 수류탄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 수류탄을 던져서 적군을 공격하는 역할. 이 항체가 오늘 사실 자가면역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인데, 이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적군을 죽이는 내 몸의 군인 중에 한 명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조 T세포 같은 사령관의 명령을 받고 너는 어떤 적을 죽여라 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해서 싸우는 애인데, 얘는 우리가 사실 백신이랑도 관련되는 기억세포라 그래서 한번 어떤 적군이 들어왔다 라는 정보를 받고 나면 그 정보에 대한 기억을 몸이 가지고 있다가 비슷한 적군이 또 들어왔을 때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보다는 이 항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조절 T세포라는 애인데요. 얘가 오늘 이야기할 자가면역 질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얘는 면역세포의 활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제가 비유하기를 중재자라고 했는데, 얘는 보조 T세포, 그러니까 사령관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하는 것도 억제시키고요. 또 자가 항원에 대한 반응을 하는 사이토카인을 소비하기도 하고 T세포를 무력화하기도 한다 돼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렵지만 이따 뒤에서 이 중재자의 역할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오늘 3명, 킬러 T세포랑 B세포 그리고 조절 T세포 요 3개를 머릿속에 새기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자가면역 질환이 흔한 질환은 아니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 자가면역 질환하면 내 몸을 지키는 면역 질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가라고 하니까. 근데 자가면역 질환의 정의는 정확하게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몸의 면역세포가 그 공격의 주체라는 건데, 내 몸의 면역세포는 원래대로라면 내 몸을 지키고 내 몸을 침범한 도둑놈을 죽여야 되는데, 얘가 이상하게 내 몸을 공격하는 상태에 이르는 질환을 우리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내 몸 안에 세포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내 몸의 정상세포를, 내 몸을 지켜줘야 될 면역세포들이 엉뚱하게 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상태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 면역세포들이 정상세포를 공격하게 될 때 정상세포, 공격하는 정상세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질환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이야기할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역세포들이 갑상선을 공격하다 보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똑같이 갑상선을 공격하는데 언제는 항진, 저하가 나타나는 건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 갑상선처럼 어떤 한 특정 장기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도 있고요. 또 이장, 췌장을 공격하는 면역세포가 있어서 이 췌장이 기능을 못하는 상태, 1형 당뇨, 우리가 흔히 아는 당뇨는 보통 2형 당뇨를 말하고요. 1형 당뇨는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우리가 소아성 당뇨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이 이자가, 내 면역세포가 이자를 공격하면서 이자가 인슐린 분비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당뇨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난치질환, 불치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질환인데, 이런 식으로 갑상선, 이자와 같은 특정 하나의 장기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도 있고요. 조금 더 넓게 특히 대장에 조금 치우쳐져서 공격을 하는 걸 우리는 궤양성 대장염이라 하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장 전체, 위, 소장, 대장, 요 소화기들을 공격해서 소화기에서 계속되는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우리는 크론병이라고 하는,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에 속하고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온몸의 관절들,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어깨, 무릎, 이런 관절들을 공격하는 면역세포가 정상세포인 관절을 공격해서 생기는 질환을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요즘은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루푸스라고 해서 처음에는 보통 우리가 나비 모양 발진이라고 해서 얼굴과 같은 곳에 피부염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가, 제일 안 좋은 형태가 이제 신장을 공격하는 건데요. 이 루푸스 항체, 그러니까 자가 항체가 신장, 콩팥을 공격하면서 콩팥 기능이 망가지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안 좋은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질환이 이 루푸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젊은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쇼그렌 증후군이라 그래서 내 몸에서 액체를 분비하는 눈, 질에서 이제 바르톨린 섬 같은 질액을 분비하는 것들, 이런 액체를 분비하는 곳에 면역세포가 공격을 시작해서 액체 분비가 안 되는, 쉽게 말하면 내 몸에 물이 나와야 되는 장기들이 다 안 나오는 그런 병이 이 쇼그렌 증후군인데, 이 증상들을 보면 사실 다 자가면역 질환들이라 치료가 어려운 질환들이고요. 난치 질환으로 실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질환들인데, 순서대로 보면은 갑상선, 1형 당뇨와 같이 한 장기를 타겟으로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가 하면, 그 타겟이 여러 부위에 걸쳐서 관절을 공격하기도 하고, 장기, 소화기 전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점막들, 액체를 분비하는 장기들을 공격하기도 하는 식으로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자가면역 질환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두 가지 세포,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아이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B세포, 제가 아까 저격수라고 비유드렸죠. 저격수인 B세포랑 암살자 역할을 하는 독성 T, 세포 독성 T세포, 이 두 가지가 내 몸을 공격하는 형태로 변형이 된 게 이 자가면역 질환인데, 사실 얘네들은 원래대로라면 내 몸을 공격하도록 되어 있는 애들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외부에서 침입한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 몸이 대응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이 왜 내 몸을 공격하게 되었을지 그 과정으로는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먼저 B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가항체라는 문기를 만들어서 원래대로라면 외부를 공격해야 될 요 수류탄이 내 몸에다 던져지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고요. 세포독성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암살자라고 해서 적군을 찾아서 딱 적군을 이제 독극물을 부여서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몸세포에 다가가가지고 내 몸세포를 독극물을 부어서 죽여버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기능을 하는 과정을 오늘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먼저 아까 말씀드린 B세포든 T세포든 이런 면역세포들은 기본적으로 내 몸에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뼈 안에 있는 물, 골수에서 이 B세포, T세포 같은 애들이 만들어져서, 쉽게 저희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보육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산부인과에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내 몸을 지켜주는 면역세포들을 군인 경찰이라고 비유한다면, 이 군인 경찰들이 태어나는 장소가 이 골수가 되고요. 여기서 태어난 면역세포들이 이제 교육을 받아요. 가슴에 있는 흉선에서 너는 누굴 공격하고 누굴 공격하지 말아라, 또는 너는 이 정도까지만 일을 해라 라는 식의 정확한 면역세포들의 기능 범위를 정해주고 어떤 적들을 공격해야 될지를 교육시켜주는 장소가 이 흉선이고요. 이렇게 교육을 받은 면역세포, 경찰관, 군인들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우리 곳곳에 림프절, 또 비장 같은,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여기 애과선, 이런 림프절 같은 곳들에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적군이 침입하면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던 면역세포들이 실제 적군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말초 조직들로 출동을 해서 그 적군들과 싸우는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생겨서 교육을 받고 출동해서 일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기만 하면 사실 자가항체가 생길 이유가 없는데, 왜 자가항체가 생기는지